비가 그친 새벽, 한말수는 고장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들마루 아래로 스며든 흙냄새가 더 진했죠.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물 끓이는 주전자에 불을 올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길게 떨렸습니다. 이름표는 민수. 화면의 불빛이 부엌 타일에 떨림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호흡이 먼저 들렸습니다. 엄마, 은재가 사라졌어. 말은 짧았지만 뒤쪽에서 울리는 서랍 여닫는 소리, 바닥을 끄는 발자국 소리가 불안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집도 금고도 비었어. 말수는 주전자를 끄고 의자에 반쯤 앉았다가 곧장 일어났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났죠. 그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오전 5시를 간 넘긴 시간. 시침이 버거운 어깨를 옮기는 듯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장롱 맨 위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엔 은행, 직장, 집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남긴 습관이었습니다. 일이 터지면 순서를 만들고 순서를 적고 적은 대로 움직이는 습관이죠. 주소는 그대로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근데 CCTV 같은 건 어떻게? 민수의 말은 흐려졌습니다. 울지 마라. 우는 소리는 일 끝나고 해. 말순의 말투는 부드러운데 단단했습니다. 트럭 열쇠를 쥐자 손바닥에 차가운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키링에서 낡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등에 작은 배낭을 맸습니다. 배낭 안에는 공책, 볼펜, 쪽가위, 투명 파일, 그리고 돋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글자가 흐려지고 사람의 표정도 자주 흐려지니 돋보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녀는 부엌 불을 다시 확인하고 가스밸브를 돌리고 현관문을 잠갔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쌀포대 위에 접어둔 작업 장갑을 챙기려고요. 장갑을 끼면 마음이 덜 떨렸습니다. 마당을 나서자 새벽바람이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닭은 아직 울지 않았고 하늘은 푸른 잿빛이었습니다. 말수는 트럭 문을 열고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잠깐 숨을 고르듯 떨다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금방 와. 민수의 다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금방은 아니다. 대신 꼭 간다. 짧은 대답 뒤에 그녀는 통화를 끊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은 고요했지만 고요 속에 결심이 또렷이 섞였습니다. 읍내 터미널에 도착하자 첫 차 매표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현금으로 표를 샀습니다. 영수증 뒤에 마지막 연락 시각 140, 야간 이동 가능성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생각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들어오자 젖은 도로 위에 헤드라이트가 커다란 숨을 뿜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배낭을 열었습니다. 공책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1빌라 현관, 택배 스티커, 쓰레기 봉투 확인. 2 은행 이체 내역, 카드 결제 시간. 3 직장 퇴근 시간, 야근 흔적. 창밖은 농과 비닐하우스, 주유소, 그리고 소금 냄새가 약간 섞인 공기가 차례로 흘렀습니다. 말수는 며느리 얼굴을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미소 짓던 입꼬리, 반찬통을 나르던 손, 남들 앞에서 한 발짝 빠져 서 있던 습관.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찍자고 하면 다음에요라며 한사코 비켜섰던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이제 의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진을 피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녀는 그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좌석 위 조명들이 줄줄이 꺼졌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열어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최근에 민수에게 왔던 가전 렌탈 싸게 넘겨요. 광고 메시지와 비슷한 문구를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이전, 급처, 오늘 픽업. 같은 말들이 여러 계정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표 표시를 눌러 계정들을 저장했습니다. 닉네임이 바뀌어도 시간과 장소가 겹치면 사람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시트에 등을 붙이자 잠깐 졸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이 내려가기 직전 말수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서류와 시간표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공책에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시작과 끝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라도 건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면 버틴다고 믿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빌딩 사이로 아침이 올라오고 신호등이 길게 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배낭을 조여맸습니다. 은재야, 왜 이랬니? 그녀의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실과 거짓을 분리하는 일, 그 다음이 분노라고 정리했습니다. 터미널에 내리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래알처럼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곧장 지하철로 내려가 민수가 보낸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구 번호, 버스 환승, 빌라까지의 도보 시간. 길을 잃을 리 없었습니다. 말수는 계단 난간을 가볍게 잡고 올라섰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금속 감각이 그녀를 현실로 붙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시작하러 간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빌라 골목은 비를 마신 아스팔트 냄새가 났습니다. 한말수는 주소표를 다시 확인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빈 복도가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현관에는 먼지가 동그랗게 굴러다녔고 신발장 칸칸이는 제자리만 남았습니다. 붙박이장 문을 열자 옷걸이 몇 개가 서로 부딪혀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서랍에는 초음파 사진 대신 출산 준비 체크리스트가 인쇄된 종이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새 것인데 체크 표시만 흘려 그은 듯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네. 혼잣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택배 송장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칸엔 민수의 이름, 요청사항에는 야간 도착 선호가 반복됐습니다. 말수는 휴대전화로 송장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관리실이요? 차량 출입 기록 좀 열람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종이 모서리를 자꾸 만졌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밤에 모자 깊게 눌러 쓴 남자분이랑 같이 오가는 게 찍혔어요. 그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은재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말을 아끼더라고요. 늘 미소인데 소리는 없었죠. 직원의 말이 끝날 때 말순의 눈이 번호판 일부에 멈췄습니다. 세 자리 중 두 자리가 또렷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중년 여자가 슬리퍼를 끌며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분 착하시던데 요즘 밤에 자주 나가시긴 했어요. 여자는 손사래를 치며 덧붙였습니다. 남자랑 같이 간 건 봤어요. 택배 들고. 말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언제쯤이었을까요? 여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개 11시 넘어서요. 비 오던 날도. 말수는 메모장에 야간 동선 오후 11시 새벽 1시라고 적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은 비어 있었고 천장등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1층 편의점에 들르자 점장이 눈을 들어 맞았고 곧 알아보는 표정이 됐습니다. 아, 그 부부요. 남편분은 도시락, 며느리분은 휴지랑 박스테이프 자주 사셨어요. 말수는 계산대에 영수증 묶음을 올려 보였습니다. 혹시 카드 끝자리 기억하시나요? 점장은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73으로 끝나는 거요. 야간 결제 많아요. 말수는 영수증 사진을 찍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어요. 빌라 뒤편 분리수거장에는 뜯긴 포장지와 에어캡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장갑을 끼고 박스 조각을 펼쳤습니다. 보증금 이전, 렌탈 양도 같은 문구가 프린트된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니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로 연결됐습니다. 그녀는 화면 캡처를 여러 장 저장하고 동일한 문구로 검색을 확장했습니다. 시간대와 장소가 겹치는 판매글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픽업 위치는 놀랍게도 한 군데였습니다. 골목 전신주 번호 B-12. 말수는 위치를 지도에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받은 방문자 기록은 간단했습니다. 야간에 반복되는 한 대의 차량, 같은 출입증 임시 발급.
말수는 번호판 일부와 시간을 맞춰 표를 만들었습니다. 빈칸은 많았지만 숫자는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장 어디서 찾았니? 잠깐의 침묵 뒤 대답이 왔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아마. 말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봐. 공동인감, 차용증, 렌탈 서류 있으면 사진 찍어. 목소리 끝이 조금 굳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현관을 마지막으로 훑었습니다. 신발장 맨 아래 칸에 먼지가 끊긴 자국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급히 꺼낸 흔적이었죠. 말수는 그 칸을 손등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손끝에 가루 같은 감촉이 묻었습니다. 고무 패킹이 닳아 부서진 흔적이었습니다. 서두름 계획의 끝이거나 시작이죠. 그녀는 메모 옆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자 바람이 골목의 무릉덩이를 잔잔히 흔들었습니다. 전신주 번호판이 희미한 빛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휴대전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를 막 넘겼습니다. 그녀는 다음 순서를 소리내어 정리했습니다. 은행, 직장, CCTV 추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배낭을 고쳐맸습니다. 어깨끈이 눌러주는 감각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은재야, 내가 너를 모른 건 아니었구나. 아주 작은 속삭임이 입술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감정은 메모 뒤로 숨겼고 발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길은 이미 그려졌습니다.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은행 로비는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한말수는 창구 앞 번호표를 쥔 채로 숨을 고르셨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봉투 모서리가 조금 젖었죠. 차례가 오자 그녀는 민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차분히 훑었습니다. 어머님, 조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실까요? 말수는 공책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석 달, 월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마다 힘이 실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자 얇은 종이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이체 내역은 잘게 쪼개진 숫자의 행렬이었습니다. 렌탈 보증금, 단기 투자, 중개 수수료 같은 제목이 반복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급여일 다음 날,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규칙처럼 지켰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취 계좌가 3개로 돌아가며 반복됩니다. 말수는 형광펜으로 세 계좌 끝자리만 표시했습니다. 이 셋이 돌아가며 돈을 받는군요. 짧은 문장이지만 확신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 복사기에 내역을 더 복사했습니다. 종이를 시간대별로 나누고 포스트잇으로 탭을 붙였습니다. 월말 야간, 급여 다음 날, 소액 분할. 세 탭이 나란히 섰습니다. 말수는 공책에 선을 그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행에는 날짜, 열에는 수취 계좌, 금액, 비고. 빈칸 없이 채워질수록 머릿속에도 빈틈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민수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회계팀 앞 복도에는 복사 냄새가 희미했습니다. 민수는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셔츠 소매가 구겨져 있었죠. 엄마, 서랍 열어봤어. 공동인감이랑 공란 차용증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진 찍어두자. 지금 바로.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 속 빨간 인감 케이스, 횡선만 그어진 차용증 양식, 볼펜 자국이 남은 도장 패드. 사진 속 증거가 하나의 줄에 올라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구내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말수는 인감 사용 흔적을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이날, 또 이날. 그녀가 점을 찍을 때마다 민수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은재가 세무사 친구한테 잠깐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쉽게 줬어. 민수의 말은 뒤로 흐려졌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말순이 물었습니다. 노노 씨였던 것 같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말수는 렌탈 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성 안내가 길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상담원이 연결되자 말수는 계약자 이름과 설치 주소를 불렀습니다. 회수 일정 잡으시죠. 계약자 동의 서류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보증금 이전 건이 이미 접수돼 있는데요. 말수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보증금 이전 사전 신청.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없이 앞질러 가는군요. 등기소 무인 발급기 앞에서는 대기줄이 짧았습니다. 말수는 건물 내 자산 등기, 동산 채권 담보 설정 내역을 뽑아들었습니다. 민수 명의로 설치된 가전, 금고 렌탈, 심지어 고가 의류 보관함까지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형광펜을 들어 같은 주소에서 같은 날 설치된 항목들의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에 들여온 것이 아니라 나눠드린 흔적이었습니다. 흔적은 조심이 아니라 분산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쪼갠 시간, 쪼갠 금액, 쪼갠 서류. 조각난 것들은 테이프로 다시 이어 붙여야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들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더 깊게 밀어넣고 손으로 눌러 정리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나 봐. 민수의 말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보면 고치면 된다. 지금은 숫자를 모아야 해요.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숫자를 모으는 일은 마음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처 복사점에서 자료를 다시 재본했습니다. 표지에는 굵게 적었습니다. 민수 계좌 3개월 야간. 재본심이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도장 같았습니다. 어긋난 조각을 한 줄에 세우는 도장, 그 리듬이 그녀의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말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 계좌 소유주 실명 확인은 경찰 협조 없이는 어렵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조회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미소를 짧게 지었습니다. 그럼 순서를 바꾸죠. 경찰 먼저, 사실 조회 다음. 그녀는 창고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전신주 번호 B-12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낡은 금속판이 저녁빛을 받아 옅게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공범 특정되면 기록 보전. 세 단어가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자. 그 말은 확인의 예고였고 사건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은 점심 직후라 한산했습니다. 한말수는 번호표를 들고 앉아 주민등록 열람 신청서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내밀자 직원이 모니터를 훑었습니다. 배우자분 가족관계 증명 최근 변경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말투는 중립이었지만 화면 속 기록은 복잡했습니다. 주소 이전과 정정 사유가 잦네요. 직원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실거주 확인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 밟겠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그녀는 신청 서류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등록된 친정 주소로 이동하자 낡은 빌라 초인종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2달 전부터 저희가 살아요. 말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달라 하자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단기 임대계약서, 입주자 성명, 날짜. 모든 칸이 은재의 말과 어긋났습니다. 말수는 차분히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는 길, 전신주 숫자 B-12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번호판, 같은 그림자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방범용 CCTV 열람 협조를 구했습니다. 점장은 망설였지만 공문 접수 확인서를 보여주자 모니터를 돌려줬습니다. 화면 속 은재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박스테이프를 계산했습니다. 밤 11시 38분, 43분, 다음 날 12시 10분. 시간들이 좁은 틈을 두고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뒤엔 남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는 화면 바깥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카메라가 닿지 않는 벽을 등졌습니다. 저 사람 자주 봤어요. 점장이 말했습니다. 말은 거의 안 해요. 말수는 메모장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관리실로 돌아오자 방문 차량 출입 대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임시 출입증 번호가 한 줄에 반복됐습니다. 날짜는 비요일과 겹쳤고 시간은 늘 자정을 넘겼습니다. 이 번호 차량 끝자리 보존돼 있죠? 말순이 묻자 관리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92. 그녀는 숨을 고르고 숫자를 공책에 적었습니다. 이제 반쪽짜리 퍼즐이네요.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집 여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찾으셨어요? 그녀는 눈을 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날도 전신주 앞에서 남자랑 박스를 바꿔들더라고요. 말순이 시간을 묻자 여인은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비 오던 수요일 11시 반쯤. 말순은 즉시 표로 옮겼습니다. 수요일 2330B-12박스 교환. 기록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야간 촬영이 가능한 작은 캠코더를 대여해 전신주를 향해 세웠습니다. 비가 다시 흩뿌렸고 네온 사인이 웅덩이 위로 번졌습니다. 말수는 가로등 아래에서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나오겠지. 그 말은 예감이라기보다 검증이었습니다. 23시 41분 남자의 차량이 골목을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트렁크가 반쯤 열리며 종이상자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은재가 나타나 상자를 바꾸자 번호판이 순간 빛을 받아 선명해졌습니다. 12노7까지. 화면을 일시정지하자 비방울이 정지화처럼 붙었습니다. 차량이 빠져나가자 말수는 현장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젖은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가 놓였던 자리는 테이프 찌꺼기가 끈끈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작은 조각을 비닐에 담았습니다. 증거 보전. 한 단어가 입술에서 꺼내졌습니다. 밤이 더 내려앉을 때 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인감 사용 날짜, 회사 야근 기록이랑 맞아요. 말수는 대답했습니다. 좋다. 시간표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전신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숫자가, 날짜가 습관이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점 위에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노지훈. 그녀는 공책의 여백에 그 이름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한말수는 기둥 뒤에 서서 시간을 재셨습니다. 비는 가늘었고 바닥엔 헤드라이트 자국이 길게 번졌습니다. 전신주에서 본 번호와 같은 끝자리가 미끄러지며 들어왔습니다. 트렁크가 반쯤 열리자 종이 상자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발소리는 고무장갑처럼 눌렸습니다. 남자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각진 얼굴, 시선이 먼저 계산하듯 움직였습니다. 찾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익숙한 거절의 톤이었죠. 말수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방문자 대장, CCTV 캡처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주소와 시간이 맞습니다. 그녀는 한 장씩 테트리스 블록처럼 맞춰 보였습니다. 남자는 어깨를 조금 틀었습니다. 뒤로 빠질 여유를 계산하는 동선이었죠. 그때 말순의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났습니다. 통화 버튼이 켜지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파란 불을 냈습니다. 여기 민수입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짧게 흘렀습니다. 뒤이어 사회복지 담당자의 또렷한 톤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안내드렸고 동행 청취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피해자의 낮은 숨소리가 더 씹혀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경찰서에서 하시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쁩니다. 그는 트렁크를 닫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말수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닫지 마세요. 상자 앞목록은 회수 대상입니다. 말투는 공지처럼 평평했습니다.
남자의 턱이 잠깐 올라갔습니다. 증거 있어요? 말수는 파일에서 한 장을 골랐습니다. 공동인감 사용 날짜, 야간 결제 시간, 전신주 번호 B-12가 한 줄에 엮인 표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는 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번호판 부분 확대 캡처였죠. 남자는 미소를 짧게 그렸습니다. 다 그래 보여도 법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에 대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각 기록해 주세요. 23시 48분. 차량 끝자리 -92. 상자 교환 시도 목격. 스피커 너머로 기록했습니다. 라는 답이 또박또박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눈이 스피커에 가서 박혔습니다. 숨이 한 방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길은 이쪽뿐입니다. 민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훑었습니다. 출구는 둘, 사람은 셋. 주차장 CCTV는 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트렁크를 다시 열었습니다. 상자 위에 붙은 라벨이 젖어 있었고 보증금 이전 문구가 번져 나왔습니다. 손등으로 문구를 훑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습관적인 동요였습니다. 말수는 상자 모서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테이프 이음이 2번 겹쳐진 자리였습니다. 급히 봉한 흔적이었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지면 절도입니다. 말수는 손을 거두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목록만 읽으시죠. 그는 어깨를 내렸고 상자 측면에 붙은 인쇄지를 꺼냈습니다. 청소기, 공기청정기, 의류케어기 부품말이 이어질수록 민수의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그 물건들 제 명의입니다.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힐끗 보더니 다시 종이에 눈을 떨궜습니다. 말수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계좌 끝자리 셋. 여기에 적힌 그 계좌들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그녀는 표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접었다 폈습니다. 손끝이 땀에 젖어 종이가 미세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합시다. 오늘은 돌려놓고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남자가 톤을 낮췄습니다. 타협의 문장 같았지만 시간 벌기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기록합니다. 내일은 제출합니다. 짧고 또렷했습니다. 스피커에선 다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취 종료 전 위치 공유받았습니다. 출동 요청 진행합니다. 남자의 어깨가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주차장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소음을 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모두들 참 부지런하시네요. 얄팍한 농담이었지만 그 말 끝은 무거웠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를 보며 시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줄은 길이 되고 길은 다음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대면은 끝났고 포위는 시작됐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말수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구청 민원실부터 들렀습니다. 접수 창구에 증빙 목록을 펼쳤죠. CCTV 캡처, 방문 차량 대장, 영수증, 계좌 흐름표.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확인 공문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 도장이 하나씩 찍히자 사건은 종이에서 제도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더 과정적이었습니다. 고소장 초안을 변호사와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공동인감 사용, 허위 명목 거래, 반복된 야간 분할 인출. 말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붉은 밑줄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녹취, 증언, 물증. 세 줄 다 맞물리게 하자고요. 변호사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이 접수 시각을 적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실조회 협조문 발송합니다. 잉크 냄새가 새로웠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창구에서는 어조가 달랐습니다. 채권자 통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돋보기를 꺼내 조항을 읽었습니다. 계약자와 설치 주소가 동일, 보증금 반환 계좌 특정, 회수 물품 목록 확인. 그녀는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조건 충족합니다. 직원은 파일을 넘겨받고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회수 요청은 렌탈사로 자동 연동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중 회수 예고 문자가 갈 겁니다. 렌탈사 고객센터와의 통화는 길었습니다. 이미 보증금 이전 신청이 들어왔네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 접수했고 사실 조회 진행 중입니다. 회수 보류 아닌 회수 집행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증빙 팩스 가능하실까요? 말수는 근처 문구점으로 이동해 팩스를 보냈습니다. 확인 신호음이 울리자 그녀는 한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수 집행 전환하겠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들렀습니다. 담당 직원은 파일을 넘겨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근 동선, 위기 가정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규정에 맞춰 제한된 범위의 사실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말수는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겹치는 시간이 더 선명. 종이 위 시간표에서 야간 동선과 결제 시각이 포개졌습니다. 겹친 부분엔 별표가 잔뜩 박혔습니다. 별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표시였습니다. 점심 무렵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 야근 기록, 차량 출입 대장하고 맞아요.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시간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녀는 노트를 넘겨 달력을 펼쳤습니다. 표시된 날마다 붉은 점이 찍혀 있었고 점은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은 결국 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노지훈. 이름 옆 빈칸에 그녀는 공범 추정이라 다시 적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오자 고소장 최종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늘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펜을 들고 서명을 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선은 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법정이 하죠. 저는 묶을 것만 묻겠습니다. 그녀는 수납함에 증거 목록을 차례로 꽂았습니다. 파일 등 스파인에 라벨이 붙었습니다. 계좌, 렌탈, 방문 기록, 녹취. 라벨이 가지런해질수록 마음도 가라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렌탈 회수 차량이 빌라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2명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계약자 통지, 회수 예고, 현장 확인. 말수는 층간소음을 걱정하는 이웃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소란스럽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빈 방의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치 스티커가 붙은 자리마다 드라이버 소리가 났습니다. 청소기, 공기청정기, 의류 케어기. 하나씩 빠져나가며 방은 더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어감은 이번엔 후회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반려 사기 의심건. 또 한 통. 경찰서 접수번호 통지. 그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숫자들이 정렬됐고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서의 가운데쯤은 확실히 넘어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골목이 어두워질 무렵 말수는 전신주 B-12 앞에 잠깐 섰습니다. 비에 젖은 금속판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공책 마지막 장을 펴고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압박 고립 노출. 그리고 펜을 덮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지요. 아주 낮은 말이 바람에 섞였습니다. 오늘의 일과는 마무리됐고 내일은 법정과 진술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은 다 닫히지 않았지만 남은 문은 한두 개뿐이었습니다. 그 문들에 그녀는 이미 손잡이를 걸어 놓았습니다.
법원 출석 요구서가 흰 봉투에 담겨 빌라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한말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는 차갑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짧은 말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언제가 나올까요? 말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기록은 나옵니다. 복도 끝에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그 순간 골목의 바람 소리가 틈을 타 올라왔습니다. 첫 기일 전 조사실, 노지훈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메시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번엔 시댁 통장으로 묶자, 야근 후 타이밍 맞춰. 글귀는 간결했고 의도가 선명했습니다. 수사관이 타임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야근 기록과 동일 시각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열쇠를 건넨 셈이네요.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말수는 손등으로 공책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흔들림은 종이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은재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건강 악화, 심리 불안이 사유란에 적혔습니다. 법원은 의무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은 끝내 지연됐습니다. 시간 끌기의 문장이지요.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중립적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추가 소환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 사이 렌탈사 회수 차량이 또 한 번 다녀갔고 빈 방의 메아리는 더 길어졌습니다. 옷걸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사병행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됐습니다. 변호사가 판결문 초안을 펼쳐 보였습니다. 입증된 손해부터 가압류로 보전하겠습니다. 말수는 서명란에 펜을 얹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건 새는 구멍을 막는 일이에요. 한 줄이 또렷하게 그어졌습니다. 동시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통지가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전 통지.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보이네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멀지만요. 그날 오후 공동현관 앞에서 은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캡 모자를 눌러쓰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 눈매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말이 반쯤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말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서류가 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재는 손을 모았다 폈습니다. 손끝에서 테이프 끈적임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다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그녀의 말이 다시 끊겼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회수 기사들이 상자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벨엔 반환 완료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사실 복도 벤치에 앉은 은재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앱은 접속이 제한됐고 카드사는 이용정지 안내를 보냈습니다. 한도 회수, 연체 경고. 짧은 문장들이 층계를 이루듯 쌓였습니다. 수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고지합니다. 안내문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은재의 시선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마스크 속에서 조용히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오늘도 메모 뒤로 숨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묶음을 넘기는 동안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규정의 문장과 판례의 숫자가 나란히 적혔고 노지훈의 통화기록 영장 신청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통신 내역이 들어오면 분배 구조가 보일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줄은 한 번만 당기면 됩니다. 엮어둔 매듭이 스스로 조여지겠지요. 밤, 빌라 골목의 전신주 B-12는 젖은 금속빛을 띠고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깐 멈춰 섰다가 별표로 가득한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소리만 남았군요. 아주 작은 말이 바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말 뒤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법원 알림이었습니다. 다음 주 기일 통지 신속 심리. 숫자가 지정한 시간은 가까웠습니다. 포위망은 틈이 없었고 붕괴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눈발이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지하철역 바람막이 안쪽 서은재는 낡은 코트를 꼭 여몄습니다. 손끝은 트램펄린처럼 가볍게 떨렸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접속 제한 문구가 연달아 떴습니다. 은행, 카드, 통신사까지 모두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에코백엔 얇은 스카프와 빈 지갑, 그리고 주차장에서 급히 챙긴 서류 조각 몇 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젖어 글씨가 번졌고 번진 자리마다 얇은 선이 길게 늘어졌죠. 사람들은 코트를 여민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전달된 판결 요지가 머릿속을 천천히 되짚어 올라왔습니다. 사기와 사문서 관련 일부 유죄, 손해배상 인용, 가압류 계속. 회수 예고는 집행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묶인 렌탈 품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신청은 반려됐고 신용정보에는 붉은 깃발이 꽂혔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꺼졌습니다. 알림음 하나가 더 울렸습니다. 연체정보 등록 완료. 문장은 짧았지만 삶의 길이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역 계단 위편 한말순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가볍게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재가 에코백을 끌어안고 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 근처로 찬 공기가 뱀처럼 감겨들었죠. 민수는 어깨를 굽혔습니다. 엄마. 말이 짧게 흘렀습니다. 말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은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젖은 유리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길 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그녀의 말이 도중에 끊겼습니다. 말수는 난간에 둔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서류가 정했고 법이 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지막 문장마다 마침표가 무겁게 찍혔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말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후회는 우리 몫이고 책임은 각자 몫이지요.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역 앞 노점에서 끓는 국물 냄새가 어스름에 섞였고 행인들이 흩어졌다 모였습니다. 은재는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에코백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보증금 이전 문구가 번진 채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주워들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번만. 은재의 목소리가 다시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수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을 100번으로 만든 건 당신이죠. 짧고 또렷했습니다. 그 말 뒤엔 덧붙일 문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모자를 깊게 눌렀습니다. 발끝이 계단 모서리를 톡 건드렸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집행 결과 통지 회수 완료. 말수는 화면을 확인하고 전원을 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난간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민수의 어깨가 짧게 흔들렸지만 곧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역 바람을 거슬러 길게 늘어났습니다. 발소리는 일정했고 멈춤은 없었습니다. 계단 아래 은재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커지고 사람들의 옷깃에 하얀 점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더 여몄습니다. 포켓은 비었고 전화기는 침묵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번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공범의 이름도 친정의 주소도 모두 서류 속 거짓말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의 합계와 연체 2글자, 그리고 찬 바람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역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나 싶었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마지막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짧아졌다가 사라졌습니다. 화해는 오지 않았고 도움도 없었습니다. 결말은 그렇게 빈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